안녕하세요.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. 오늘은 상대 위험도가 아닌 절대 위험도로 설명하라 라는 내용의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기사가 떴습니다. 몰누피라비르는 코비드-19의 원인인 사스코브2의 복제를 억제하는 강력한 리보뉴클레오시드 유사체 경구약제입니다. 이 약제의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. 기사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. 먼저 제조사인 머크의 홍보 자료에도 이 약제가 입원과 사망을 50% 줄였다라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내 여러 언론에서도 몰누피라비르가 코비드-19 입원 사망을 50% 줄였다라는 내용의 헤드라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입원 사망을 50% 줄였다는 내용의 실제 절대 위험도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Move Out Trial은 Phase 3 Randomized Placebo Controlled Double Blind Multi-Site Study입니다. 연구 대상은 다음의 위험 요인을 가진 입원하지 않은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비드-19 감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, 위험 요인으로는 비만, 60세 이상의 고령, 당뇨병, 심장병 등 코비드-19 환자에서 중증 감염으로 진행할 위험도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1차 효능 목표로는 무작위 배정 시점 29일째까지 입원 또는 사망한 참가자의 비율을 1차 효능 목표로 하였고, 등록된 1,550명의 환자 중 775명의 중간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. 기사는 퍼센트를 주로 했는데요. 몰누피라비르가 입원 사망이 7.3%였고 위약군은 입원 사망이 14.1%였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. 입원 사망은 사실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로는 입원과 사망 단독으로 보면은 중요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망한 수가 몇 명인지가 중요한데요. 기사 내용에서 추정한 것으로 해보면 몰누피라비르군은 약 386명이었을 걸로 추정이 되고 0명 사망하고 입원 또는 사망한 사람이 28명이었습니다. 위약군은 389명으로 추정이 되고 8명이 사망하였고 입원 사망한 사람이 55명으로 추정됩니다. 따라서 이걸 퍼센트로 보면 몰누피라비르군은 사망 0%, 입원 또는 사망이 7.3%였고 위약군은 사망 2.1%, 입원 또는 사망 14.1%였습니다. 따라서 기사 내용은 몰누피라비르군이 입원 또는 사망이 7.3%였고 위약군이 입원 또는 사망이 14.1%였으니까 상대 위험도로 50%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라는 것을 헤드라인으로 잡았습니다. 그렇다면 절대 위험도 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였을까요? 한번 계산식을 보겠습니다. 앞서 나온 내용을 계산해 보면 상대 위험도는 사망 100%가 감소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몰누피라비르군은 사망이 없었고 위약군은 사망이 8명 발생해서 사망률로는 사망 2.1%였습니다. 따라서 상대 위험도로는 사실 100% 감소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통계적인 범위가 아주 넓은 오류가 많을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. 하지만 절대 위험도로 본다면 사망은 2%밖에 감소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. 왜냐하면 몰누피라비르군의 사망률은 0%였고 위약군의 사망은 2.1%서 실제로 사망한 퍼센트는 절대 위험도 감소로는 2%가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입원 또는 사망도 상대 위험도로는 50에서 52% 정도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절대 위험도로는 실제로는 7%밖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. 퍼센트로 보면 몰누피라비르군의 입원 또는 사망이 7.3%, 위약군의 입원 사망이 14.1%로서 대략적으로 7% 정도 감소한 것이 절대 위험도 감소 효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어떤 임상시험이든지 간에 결과값을 볼 때 상대 위험도에만 집중하다 보면 약물의 효과가 가대평가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나 기사를 봤을 때는 절대 위험도 감소 효과를 계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